네,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AI 관련인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와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자를 뽑겠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가상화폐도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를 시연하는 모습 어제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디지털 화폐 테마 쪽 수급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양시장 빨간불 다시 켜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보합권이라 속 시원하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지금 올라온 이슈들 정말 많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많이 없고요. 또 네. 어제 나온 이슈가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어제 나온 뉴스였죠. 해군 장관의 반란을 이제 지병을 좀 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과 조선 협력 역할 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어떤 국방 예산 중에 1,000조 정도 그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1,000조국이라는데 그 중에서 공군 위주로 많이 어떻게 보면은 키워 나갔던 문제고 해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키워 나가기도 하지만은 약간 등한시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해군의 어떤 중국에 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군을 증강을 좀 시켜야 되고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조선해협이 미국에서 몰락을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트럼프에서 윤 대통령하고 제일 어떤 첫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강화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기본 관세에 대한 지렛대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서의 이제 조선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북미 대화로서의 한국의 역할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협상을 좀 해서 기본 관세가 없는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도 잘 커버를 좀 해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커버를 좀 해나갈 걸로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오션을 고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우 조선해양 부분에서 사명이 바뀌었지만 원래 대우중공업이었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이제 대우 쪽의 어떤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대우건설하고 여의도의 트럼프 건물, 오피스텔 또 뭐 지었던 것도 있고요. 또 1998년에 대우중공업 찾아가서 굉장히 놀랬던 그런 일화도 있기 때문에 한화가 인수를 했지만은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대장주는 하나오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나는 알다시피 국방에 대해서 완전히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을 좀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쪽 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방산에 대한 육해 공군, 화약 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을 좀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번 조정이 좀 진행이 됐고 20일 주기 사이클 또는 21선의 지지 보이고 올라가는 사이클에 대표적인 어떤 저점 라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을 했다 하는 건데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외에 재건도 협력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무기를 달라는 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궁2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요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 방어용 무기인데 뭐 좀 약간 난색을 표하는 어떤 신중론이 부상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TYM이나 대동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재건주 쪽의 어떤 포커스 물론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대동이나 TYM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들이 이 농기계 쪽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고도의 자율주행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금방 쉽게 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 어마어마한 어떤 첨단 기술력까지 요구하지는 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율주행을 하기 좋은 부분들이 바로 이 농기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YM이나 대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AI 쪽의 자율주행의 포커스가 가장 제일 유력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라서 2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조정 중이고 눌림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TYM 또는 대동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 보면 트럼프 백악관의 AI 차르 임명 검토. 차르란 것은 뭐 러시아 말로 절대 황제 뭐 이런 걸 말하죠. AI의 절대자. AI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령탑을 건설한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AI 차르를 왜 하느냐 이런 거죠. 정부 효율화 통해서 미국 예산의 3분의 1을 삭감하겠다. 그다음에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4분의 3을 다 날리겠다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이면의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 AI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핵심의 핵심은 팔란티라는 기업인데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로 칭송을 받고 있는 팔란티라는 기업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국방부나 CIA 그런 부분에 납품이 됐는데 같은 인공지능인데 맥락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또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그런 핵심 쪽의 사령탑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의 정부를 바꾸기 때문에 연방 정부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민간 기업에 대부분 받아들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모든 제조업이나 행정의 경쟁력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거의 허풍은 아닙니다. 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엄청나게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팔란티어의 가장 큰 핵심은 온톨로지, 맥락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틀이 이제 두 가지 쪽에 있습니다. 인간과 대화하는 자연어, 언어 모델. 이게 휴먼 이렇게 머신 인터페이스의 어떤 챗봇이나 이쪽에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하나의 이제 축이 있고 오리지널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걸 시각화해서 맥락 있는 흐름들, 여기 의미 있는 데이터의 어떤 추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인공지능 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무조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AI 차례의 핵심은 전 행정부를
통일화시키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로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 첫 공개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돌려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죠. 개인한테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 끼어있는 은행은 선놓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참여도 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뭐 중앙은행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죠. 비트코인을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이라는 부분들은 100% 공공기관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CBDC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돼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가 뜨거운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정보권들 한번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